네, 반갑습니다. 주식박스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한미반도체 말고 AI 세계 1위 이 기업 2월에 순식간에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박스고요.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AI 투자 열풍인 건 다 아실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장중 시총 3위까지 오르면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1, 2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 조심스럽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등판하게 된 종목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ARM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30%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정말 시장에 이런 시총이 큰 기업까지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상한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라이징 스타가 등장하게 된다면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또 신생의 이런 기업들이 스타가 없으면 이 시장 파이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번엔 ARM이 또 등판해 주면서 AI 시장이 정말 아직도 성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이미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역대 네 번째로 2조 클럽까지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어서 3위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파워 때문에 13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1위를 됐습니다. 애플이 지금 비전 프로를 제시해서 공간형 컴퓨팅이라 얘기 나오고 사전 판매가 아무리 잘 나와도 애플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리는 이유는 AI의 파워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근데 AI를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GPU 관련해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매출이 잘 나오고 수요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 80% 점유율인 엔비디아는 그냥 누가 크든 구글이 AI를 개발하든 애플이 AI를 개발하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를 개발하든 삼성전자가 개발하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렇게 신생 기업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ARM이라는 반도체 디자인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고 이미 9월에 기업 공개 당시에도 공개 전에도 사실 삼성전자도 ARM을 인수하려는 그 이슈가 2022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ARM을 이제 인수를 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업 공개 이후로 주가가 3배가 뛰었어요. 이때 기업 공개를 했을 때도 ARM 되게 비싸다 이런 평가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3배가 올랐고 이 3배 중에서 지금 최근에 오른 게 100%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그걸 증명해낸 거죠. 내 거품을 실적으로 증명하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고, ARM이 뭘 하냐면 이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AP죠. AI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AP 설계에서 스마트폰 두뇌라고 불리는데 이 AP의 90% 이상 설계를 ARM에서 설계합니다. 그래서 국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설계 기업들도 ARM 파트너스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IPO 다시 3배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거품 이슈는 사라지면서 시장 자체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ARM이다. IPO 이후에 주가가 그때 고평가 받아서 $50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떨어진 걸 감안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총도 200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총에 준하는 수준까지 현재 올라왔다라는 것이고요.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가 이제 그 분기 매출, 3분기 매출 합산이 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원인데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10%, 20% 높은 수치가 나온 거죠. 거의 1조 원, 1조 2천억 원에 대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설계 기업은 사실 이익률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기업 회자가 뛰어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P 설계 관련해서 두뇌 관련된 들어가는 내용을 80% 이상 NL을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시장만 커진다면 ARM은 당연하지만 또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단기에 크게 상승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옵션 거래, 그러니까 파생 거래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일일 거래량이 49만 계약으로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옵션 선물 쪽에서 막 끌어올리니까 당연히 현물의 가격도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시총이 200조짜리 삼성전자가 30% 같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지금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마 한 번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옵션 거래가 끌어올리면서 그만큼 단기적인 폭발력 수급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나온 CPI 지수가 좋지 못했어요. 이제 2%대로 이제 물가를 예측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걸 이제 시장이 바라고 있었는데 3.1% 나왔습니다. 종전에 이제 33.4%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물가 빠졌고 2.9까지 나오지 않았어도 사실 나쁜 수치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의 충격이 되게 크죠. 근데 단기에 올랐던 애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단기에 이렇게 2배씩 오른 애들은 시장에 거품이 꼈다라고 판단한다면 크게 털어요. 근데 30%가 하루에 급증했는데 20% 털었다? 이거는 그래도 아직 구조적인 성장, 저점을 올리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ARM의 성장세는 이렇게 시장의 충격이 강한데도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잘 나왔고 순이익도 잘 나왔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고, 클라우딩 컴퓨터 분야는 물론 휴대전화 이르기까지 모든 AI를 지원하는 ARM의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은요, 누구든지 대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대항마로 떠오르는 게 이제 AMD 쪽이거든요. AMD 쪽도 있고, 뭐 인텔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삼성전자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TSMC가 요거에 대해서 파운드리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사실 엔비디아는 그래도 누구든지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설계 쪽에 대해서는 정말 엔비디아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뛰어난 기업적인 혜자를 가진 기업이 ARM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시장에 대해서 또 AI판을 흔드는 게 바로 올트먼이에요. 9,300조 원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하드웨어 쪽에서 본인들의 그런 영향력이 뺏기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쓸어 담겠다라는 건데요. 9천조 원 투자 자금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많죠. 어떻게 9천조 원을 모으냐.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 돈이 700조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니네가 AI 기업이 반도체 기업도 아닌데 반도체가 된다고 해서 9천조 원 모으냐? 이런 말이 나와요. 하지만 또 그게 또 얘기가 아예 논리가 없는 건 아닌 건 뭐냐면 중동머니, 오일머니 끌어들인다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고 밝혀진 돈으로 알 수가 없어요. 가문의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문의 돈이지만 또 뭐예요? 이 오일을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1경에 달하는 돈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중동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제 현재 계획 중인 것보다 더 많은 AI 필요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젠슨완이라는 엔비디아 CEO, 파운더죠. AI 비중, 오히려 AI가 이제 발전하고 하면서, 칩 산업도 발전하고 하면서, 오히려 AI 비용이 낮아질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하드웨어 파워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AI가 발전하고 하면서 스스로 최적화 효율화를 찾을 것이고, 오히려 그걸 너무나 수요를 크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슈퍼컴퓨터가 지금의 퍼스널 컴퓨터 수준의 그런 컴퓨팅 능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상용화되고 최적화되고 효율화된다라고 한다면 젠슨왕의 말도 나쁜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현 시점에서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인데 마약보다 구하기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 구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직 수요는 폭발적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데, 결국에 이런 빅테크 AI를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HBM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시장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삼성 SK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트먼 CEO가 이제 결단 내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성능 반도체 공급난 때문이에요. 탈 엔비디아에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MD도 이제 나올 겁니다. 이런 하드웨어도 낼 거지만 그만큼 올트먼은 뭐다? AI 시장 캐파가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참전들 계속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그리고 결국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본인의 기업의 혜자가 계속 누군가의 의존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현재 아랍에미리트 측 오일머니랑 좀 얘기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ARM을 그 보유한 기업이 소프트뱅크거든요.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버블 이후에 또 다시 폭락 때문에 많이 좀 이제 체면을 구겼는데 다시 ARM으로 조금 더 면을 세웠죠. 근데 지금 가장 올트머니 많이 얘기가 나누는 기업이 TSMC입니다. 아무래도 TSMC와의 협력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산 쪽에서는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랑 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삼성 그 캠퍼스도 보고 갔고 SK 그 회장도 봤어요. 그래서 HBM 우리나라 두 기업이 90%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서로 45%씩 갖고 있다라 보시면 되는데 올트머니 이제 우리나라에도 파운드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스템 반도 쪽에서는 TSMC와 협업을 할 확률이 높다. 메모리는 우리나라랑 할 확률이 높지만 시스템은 아무래도 TSMC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9천조 예산의 샘 올트먼이 TSMC에 손 내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포기할 게 없는 게 뭐냐면 바로 SK하이닉스도 TSMC랑 HBM4를 공동 제조한다는 소식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동맹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의 또 이제 각축전이 될 것 같고요. HBM4, 그러니까 6세대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세대에 관련해가지고 SK하이닉스까지 TSMC랑 협업을 하게 되면은 샘 올트먼, 오픈AI 밸류체인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부각받고 있는 기업을 딱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한미반도체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TSMC랑 손을 잡을 때 가장 크게 수혜받던 기업이 한미반도체고 최근에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주주환원 정책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워낙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단기에 몇 년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물론 한미반도체가 가장 대장격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수혜를 보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신고가를 이미 홀딩자 영역이 아니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또 이제 후속주로 볼만한 기업을 보면 좋은데 계속 강조드린 기업이 TSMC랑 ARM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실적을 크게 낼 수 있고 기대감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시장 주가도 충분히 반응을 잘해주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미핀 팹리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때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에이징랜드다. 에이징랜드가 왜 수혜를 볼 수 있냐면 디자인하우스 여기도 설계 기업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랑 팹리스 간의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디자인하우스고 에이징랜드는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온칩 개발 선도 기업이고 5나노 7나노 레퍼런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RM과 TSM 파트너십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아니고 에이징랜드입니다. 그래서 ARM 공식 파트너로 설립 2년 만에 선정이 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TSMC랑 바로 국내 유일한 국립협력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TSMC의 팹리스 이 내용들 오픈AI가 진행될 때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디자인하우스가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로는 에이징랜드 보시면 되고 ARM의 성장에 따라서도 또 수혜 볼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TSMC 수혜 오픈AI 9천조 투자 때 내용 나온 기업이 바로 카탈라제를 공급하고 있는 제노포커스고 대만 TSMC 기업의 카탈라제라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세정제로 활용되고 있는 카탈라제를 TSMC에 공급을 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채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셔야 될 기업이 바로 제로포커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종목 차트만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현재 에이징랜드 여기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현재 5천억까지 해서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지만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추세가 엄청나게 뭐 아직 신고가 돌파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삼각수렴 돌파하는 자리에서 구조적으로 저점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이고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에 따라서 큰 성장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TSMC와 ARM에 대한 모든 레퍼런스 가지고 있고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꾸준하게 실적 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업은 이제 제너포커스입니다. 이제 TSMC의 세정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런 소재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TSMC 레퍼런스를 가지고 주봉 바닥권에서 접근하신다면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오픈 AI나 TSMC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때마다 부각받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슈팅들을 대응하셔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200% 잡고 대응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식박스는요, 주식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 장중에도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링크만 누르시면 100% 무료로 주식 스터디를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꾸준하게 운영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트렌드 있는 정보들 시장에서 좀 부각받기 전에 미리미리 알려드려서 꾸준하게 수익이 오랜 기간 나오고 있고, 저점 눌림 이런 자리에서만 알려드려요. 절대 급등하고 있으나 따라 붙어서는 매매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저점 위주 공략하시면서도 트렌드 있는 정보로 빠르게 수익 내실 분들은 링크로 넘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박스였고요. 저는 또 주식 스터디 방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